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코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특히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요번 주에 어마무시하게 더울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 라스베가스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그 라스베가스 무슨 뭐 TV 있는 그런 이제 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주에 라스베가스 무지막지하게 덥다. 그리고 요번 주말 있지 않습니까? 요번 주말에 라스베가스가 거의 120도까지 올라간대요. 120도. 와, 120도면은 섭씨는 얼마야? 49도에 49도, 라스베가스 49도까지 올라간대요. 예, 미치도록 더운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라스베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 안에 있어야지. 이제 밖에 나오면은 어마무시하게 더운, 그 찜질방의 그 효과를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들 요번 주에 좀 이제, 이 온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욕타임즈에서 올라온 이 뉴스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TV 토론회 때 이제 참패를 했잖아요. 지금 이 미국인들 중에 이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한 60%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무기력하고 좀 이제 졸려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웬만하면은 이번 대선에 안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60%나 된다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6명에서 한 7명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자격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 측근들한테 내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심히 고려 중에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지금 고려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뉴욕타임즈에 말했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지금 뭐 메인 뉴스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그 측근들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번 대선 계속 이렇게 또 끝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뭐 뉴스 같은 것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또 듣는다고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좀 이제 바꾸라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지금 이 와이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그거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리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이번 대선 레이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TV 토론회 때 좀 너무나 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좀 이제 나이 문제도 있고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 측근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민주당에서도 3명 중에 1명은 바이든 대통령, 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꽝인 것 같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나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붙는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요번 대선에서 이제 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이 대선 후보에서 좀 이제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한 3명 중에 1명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이 압박감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으면서 지금 뭐 사퇴를 고려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뭐 가족들이나 굉장히 가까운 이런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은 바이든 대통령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질 바이든 여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분도 퍼스트 레이디도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질 바이든 여사는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이 민주당 의원들 이제 모두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라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와중에 좀 이제 비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직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맞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대선 활동 이제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푸시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질 바이든 여사를 이렇게 좀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좀 이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TV 토론회 이후로 엄청난 위기에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트럼프가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와중에 이 트럼프를 꺾을 만한 그런 이제 후보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좀 이제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런지.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TV 토론회 때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변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TV 토론회 때 좀 너무나 피곤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나는 TV 토론회 때 잠까지 잘 뻔했다. 그 정도로 내가 좀 많이 피곤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또 순방을 하면서 이 월드 트래블을 이렇게 또 많이 했거든요. 다른 나라의 순방을 이렇게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도 이렇게 또 많이 타고 뭐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TV 토론회 때 좀 졸려가지고 거의 잘 뻔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TV 토론회 때 좀 이 퍼포먼스가 낮았었던 것 뿐이지 나는 아주 팔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 때는 말 같은 것들도 좀 이게 목소리도 쉬고 좀 힘도 없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TV 토론회 바로 다음에 이 대선 유세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때는 또 엄청나게 좀 이제 활기차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TV 토론회 때랑은 완전히 좀 이제 다른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36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 두 얼굴을 이렇게 또 보여주느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제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TV 토론회 때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대선 유세 때는 좀 약하게 얘기를 이렇게 좀 반대로 했었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TV 토론회 때 가장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 문제이거든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81세, 2세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노약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잘 못 맡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수많은 이 유권자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대선 토론회 때 그것을 잠식을 시킬 수 있는 좀 이제 강력한 모습을 사람들이 원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TV 토론회 때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뭐 레드불 같은 거 한 잔 이렇게 또 마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또 마시면서 강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이 TV 토론회 참패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번 TV 토론회 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나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본다고
처음에는 무슨 초등학생이 싸우는 듯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트럼프가 내가 이 골프장에서 뭐 1위를 했다,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이런 거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너는 골프 가방 메고 다닐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딩들이 싸우는 듯한 그런 이 싸움의 양상을 이렇게 또 보여줬는데, 아시다시피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들면은 들수록 이제 또 정신연령이 낮아진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초등학생들처럼 이렇게 또 싸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또 보니까 좀 이제 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 뭐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번 대선 토론회 때도 어마무시하게 이제 압승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후원금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업들로부터, 이 부자들로부터 이제 후원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을 지금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대법관들이 트럼프한테 저번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호재만 지금 이 트럼프한테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트럼프는 막 입이 찢어져야 할 지경이거든요.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대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이렇게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말고 누가 나와야지 이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미셸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부인인 이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인기도 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미셸 오바마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렇게 붙여봤다고 하는데, 미셸 오바마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 지지율이 50%나 된다고 하고요. 그래 반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 이 지지층은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미셸 오바마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꺾고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여성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흑인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흑인에다가 그리고 여성이야. 지금 딱 이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대통령 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흑인에다가 여성 아주 그냥 딱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까지 누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 미셸 오바마가 이제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 이 선거 투표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11월 3일에 선거 투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10월, 9월, 8월 7월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대선 후보를 바꾼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이 대선 레이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있을 9월달에 있다고 하거든요. 9월달에 있을 두 번째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늙었다라는 거, 자신이 이제 쇠약해지고 이제 노약해졌다라는 이것을 이 미국 유권자들한테 좀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번 대선 토론에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BBC에서 이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가 자신의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 있지 않습니까? X의 계정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이 국가 안보의 이유,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트위터를 그 X에다가 이렇게 또 적은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비난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쏠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이제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죽었어야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적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BBC 진행자는 이제 자신의 트위터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X에 적었었던 이 포스트를 지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왜 이 BBC 진행자가 이런 트윗을 이렇게 또 올렸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이 대법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면책 특권이 지워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법관 9명 중에 6명, 트럼프가 꽂아준 보수파 대법관 6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BBC 진행자가 좀 이제 짜증이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을 이렇게 또 비꼬면서 만약에 내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라 한다고 하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잡아가지고 트럼프를 죽였어야 한다라고 전에 죽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유가 되기는 됐지만 좀 너무 세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도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트럼프가 좀 이제 자신의 법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적의 적임자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이 대통령직을 맡으시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이 국가 안보 문제에 진짜 커다란 구멍이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좀 이제 그렇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 트럼프 같이 이런 범법자가 자신이 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미국을 분명히 후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발 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이제 예전에 이제 변호사였던 이 줄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줄리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뉴욕 법원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주의 법원에서 줄리안이한테 변호사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의 라이센스를 박탈을 명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줄리아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대선 때 2020년도 이 대선 때 이 대선이 이제 끝난 뒤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자마자 줄리아니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 대선은 사기이다. 대선 결과 조작이 있었다라는 그런 음모론을 이렇게 또 펼쳤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패배를 한 것에 대해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거짓 증언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뉴욕에서의 이 변호사 자격증은 이제 박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뉴욕주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아주 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발 이 트럼프의 이 대통령 자격 좀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자격 좀 박탈 좀 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뭐 날개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다가 좀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뭐 기부금도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대법관 역시 트럼프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판결을 지금 내려주다 보니까
짜증 나네요. 이러다가 미국에 진짜 아주 그냥 골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불법 이민자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만 37,000여 명이나 되는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로부터 이렇게 또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이민국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붙잡아가지고 116명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디폴테이션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5년 만에 굉장히 가장 커다란 불법 이민자 추방이었다. 중국 사람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좀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 시진핑 자신이 이 정권을 이렇게 계속 잡기 위해 가지고 막 사람들의 이제 목을 이렇게 또 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중국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싶기는 싶은데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이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남미로요 중국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 난민 자격으로 지금 미국으로 지금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의 이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빨리빨리 죄다 잡아다가 다 추방시켜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온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이 노동계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노동계층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염 속 이 노동자들을 이제 가장 또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보호 규정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이제 폭염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충분한 이제 물 마시는 거, 물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미국의 선진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우버 그 하루 동안 8시간 동안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얼마 벌었는지 이렇게 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동안 8시간 동안 이렇게 또 일을 해보니까 뭐 대략 한 $100 정도를 이렇게 또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 $100가 최저시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우버 진짜 못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100 이외에 한 $25인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 돈이 더 들어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버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최저 시급보다 이제 덜 번다고 하면은 뭐 풀업 22라고 해가지고 최저 시급보다 이제 덜 돈을 벌면은 그거를 맞춰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최저 시급보다 이제 8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최저 시급보다 덜 받았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25를 더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좋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잘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치가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 다 싹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제 부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을 많이 마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처럼 이 일반인들을 위한 이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알츠하이머 이렇게 또 기억을 이제 조금씩 잃어가는 이런 치매라고도 하죠. 이 알츠하이머 병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알츠하이머 이 초기 증세를 이렇게 또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약이 드디어 이 FDA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이 제약회사에서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이 약이 지금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약을 이렇게 또 먹는다고 하면은 이 알츠하이머 이 초기 증상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멈춰주거나 아니면은 더 악화하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도
초기에 이렇게 또 발견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약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병을 이제 멈춰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약 같은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해서 더 잘 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AI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발달함에 따라가지고 이런 제약 회사들도 이 AI를 이렇게 또 쓰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더 좋은 약들이 더 빨리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이 예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미래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놀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커다란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불의 이름은 이제 탐슨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3,000에이커 넘게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재산 피해도 굉장히 많고, 뭐 건물들도 이렇게 또 타는 등 산불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여름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풀 같은 것들이 바짝바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불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 이렇게 크게 삽시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여기 캘리포니아는 요번에도 이 산불 시즌에도 계속해가지고 산불이 이렇게 또 많이 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산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콜로라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에서 한 4년 전쯤에 어느 남성이 뭐 2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이 이제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뭐 핸드폰 찾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찾기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표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내 핸드폰을 훔쳐갔구나 라고 하면서 방화를 저질렀대요. 이 집에다가 불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불을 이렇게 또 피우게 되면서 이 집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일가족 5명이 모두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화범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4년 만에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는데 60여 년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누군가 이렇게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 집을 불태우기는 불태웠는데 이 집이 잘못 방어를 한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이 아니라 뭐 다른 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핸드폰을 훔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집안에서 불 타서 이제 일가족 5명이 이렇게 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집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세네갈 이민자라고 하거든요. 세네갈 이민자 일가족 5명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하게 되면서 1급 살인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60여 년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60여 년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다 채워지지는 않겠죠. 진짜 좀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까지 내는 거는 이건 또 진짜 또라이 같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엉뚱한 집을 불을 지폈어.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후변화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 빙하들이 있잖아요. 이 빙하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녹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 80년대보다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빙하가 녹고 있는 그 속도가 5배나 빨라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빠져나온다고 했거든요. 빠져나온다고 하면은 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기후 변화는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겪는 이런 뭐 재산 피해 같은 것들이나 뭐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은 더욱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전 세계 좀 이제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좀 이기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각 나라들이. 그리고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더 악화의 길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허리케인 베릴이 지금 이 캐리비안 해를 지금 완전히 초토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드디어 자마이카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카테고리 5에서 한 단계 내려왔나봐요. 지금 이 카테고리 4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허리케인 이 베릴은 지금까지 7명의 이제 사망자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 베릴이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와중에 아마도 인명피해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네요. 이 허리케인 같은 것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명피해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것들은 아마 계속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명피해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 국가들 한 15국에 지금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 유럽에서 이제 가장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로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90%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약으로 아마 끝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땅을 이 러시아한테 이제 건네주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짜증나네요. 이 러시아의 푸틴 놈의 새끼, 자신의 정권을 계속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지금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2%, 그리고 이 나스닥은 플러스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이 민간 고용 지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민간 고용이 지난 6월 달에 15만 개의 일자리만 이렇게 창출을 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예상보다 더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연준이 파웰 의장도 나와가지고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차가워져야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야지만 우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민간 고용 부분에서 좀 차가워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아마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 조만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고용지표가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호재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연준에서 돈을 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어렵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받아가고 있는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지금 9주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반 만에 최고치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살짝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만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이 미국이 침체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 가지고 갖가지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 것,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진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 연도 안에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트럼프 쇼크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막 요동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동쳤었던 거를 지금 파월 의장이 잡아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준이랑 그리고 이제 정치랑은 이제 완전히 별개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들은 우리 할 일에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연준 이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이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것을 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의 미국이 될 것입니다. 백인들의 미국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S&P 500 있지 않습니까? 이 S&P 500이 5,500 지수를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P 500이 급격히 올라간 것은 예전에 이 닷컴 버블 때랑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AI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이 S&P 500이 어마무시하게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거 닷컴 버블 재현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이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만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조금이라도 좀 이제 불안한 감이 없잖아 이렇게 또 보여진다고 하면은 급격히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닷컴 버블을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경기 침체 팍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이 제프 베조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프 베조스가 얼마 전에 자신의 이 아마존 주식 5 빌리언 달러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조 원, 5 빌리언 달러어치의 이 아마존 주식을 팔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 주식이 지금 고점을 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프 베조스가 이제 자신의 아마존 주식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때도 아마존 주식 지금 고점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올랐거든요. 더 올라가지고 지금 이 제프 베조스가 또 이렇게 또 팔게 되면서 또 뉴스에서는 이거 고점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뉴스 얘기를 듣고 그때 이 아마존 주식을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면은 손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뉴스를 듣고 자신이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탄소 배출 0%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구글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그때 얘기한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탄소 배출이 48%나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구글에서 이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늘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돌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갖다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력 쓰는 게 진짜 이 AI가 전력 쓰는 게 엄청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시하게 이 구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 때문에 탄소 배출량, 이 전력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자들은 전력 공급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에다가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좀 이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이 솔라시티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 이거 만들고 이렇게 또 설치를 하는 그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에서 이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그것도 좀 잘 됐으면 얼마나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2분기 이 자동차 인도 대수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테슬라 10% 폭등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등 지금 테슬라 주식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의 시총이 또다시 이제 10대 이 시총 안에 들어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단하고요. 그래도 이 BYD 있지 않습니까? BYD가 이 전기자동차 이렇게 판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BYD가 판매를 한 2분기 때 판매를 한 이 자동차 대수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자동차 지금 판매하는 거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애플이 이제 앞으로 발매를 하는 이 아이폰 16에다가 이 오픈 AI의 이 챗GPT를 이렇게 또 넣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애플은 드디어 이 오픈 AI의 볼드 있지 않습니까? 이 볼드 멤버 한 자리를 이렇게 또 꿰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이렇게 볼드 멤버로 이렇게 꿰차가 되면서 이 볼드 멤버 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다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또 투자를 잘 하게 되면서 챗GPT를 좀 이제 잘 쓰고 그리고 오픈 AI에서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또 발휘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애플이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신경전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진짜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AI 주식들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